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대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논문을 찾고 그리고 그 논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논문을 작성할 때 혹은 보고서를 쓸 때 인용, 사이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용 프로그램, 우리가 서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엔드노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네이처 제네틱스에 출간된 이 알츠하이머의 지와스 연구가 있죠. 2022년에 벨람구즈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논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논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을 논문을 읽을 때 볼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고 마지막쯤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씨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연구가 여기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정보를 우리가 인용문 혹은 참조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루어졌던 연구에 대한 인용을 여기다 하게 됐죠. 무슨 내용이냐? AD는 디멘시아의 하나의 흔한 형태이다. 그리고 유전력이 굉장히 높고 유전력은 60에서 80% 정도 된다. 그럼 유전력을 측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연구가 한 게 아니라 요 어디냐? 2006년에 이 게츠라고 하는 팀에서 했던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이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이 사람들이 다시 재측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 이런 식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넣는 게 우리가 인용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논문을 보시면 인용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내리다 보면 뭐 다른 문장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논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인용문을 했던 영어로는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몇 개 정도 들어가냐? 뭐 많게는 막 100개까지도 들어가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사전의 연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인용문들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는 인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용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려대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인용을 할 때 많이 쓰는 엔드노트라는 툴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 지원에 가면 서지 관리 도구라는 게 있죠. 여기에 가면 여기를 클릭하면 엔드노트라고 하는 걸 다운받을 수 있고 혹은 맨델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엔드노트랑 맨델레이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만든 회사가 다르고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 아니라 그냥 외부인이었다. 그 고려대 학생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엔드노트가 얼마냐면 39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는 공짜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9만 원어치를 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39만 원짜리 엔드노트를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엔드노트가 잘 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연구소를 가든지 이 서지 관리 도구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가장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인생에서 코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지 관리 도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엔드노트가 있고 이 엔드노트를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맨델레이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돈을 내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뭐 나는 무료 버전이 더 좋다. 그럼 맨델레이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엔드노트로 처음에 대학원 때 엔드노트로 배웠고 나중에 이제 맨델레이를 좀 많이 쓰다가 다시 고려대로 와가지고 엔드노트를 지금 쓰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나면 이 엔드노트에 가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엔드노트를 다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엔드노트를 딱 처음에 키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는 이런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new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새로운 그거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 저장소를 만들어주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뜹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화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를 가셔도 되고 펀메드를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찾았다. 그러면 이 논문의 제목을 긁어서 여기다가 타이틀을 해서 서치. 딱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흥미롭군.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아, 이거는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보통 검색이 잘 되는 편인데 벨랭구즈 이렇게 하면 나올까? 2022년이었죠? 그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죠? 타이틀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아마 저기에서 무슨 오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벨랑구즈가 더해져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PDF까지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PDF를 이렇게 find full text 하면 PDF를 아마 자동적으로 찾아줄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한 버전이라고 하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만약에 이걸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PDF를 그냥 자체적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건 이제 여기 오픈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ind full text를 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클릭하면 바로 PDF로 열어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바로 읽을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책장 정리를 좋아하신다든지 뭐 MBTI가 J인 학생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성향이라서. 근데 이제 뭐 약간 나는 좀 혼란 그 자체다. 그러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뭐 컬렉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룹별로 해가지고 여기 그룹에 보시면 여기 태그를 보시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지와스 논문이다 무슨 논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에 그룹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지와스 페이퍼 그죠? 예를 들면 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클리니컬 페이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논문을 여기다가도 이렇게 딱 예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와스는 이렇지 딱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노트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워드 파일로 갑니다. 워드를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켜서 여러분들 보통 논문을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벨랑 이게 뭐지 이름이 성씨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 벨랑게즈 좀 확대를 해줄게요. 벨랑게즈 et al. 2022년 performed 몇 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했을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이만큼의 사람들을 연구를 했고 and found 몇 개의 유전자를 찾았냐? 75개의 genetic loci associated with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죠?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는 말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저는 좀 서식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이렇게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진 않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요 엔드노트 설치하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드노트 플러그인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insert citation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어떤 논문을 찾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죠? 그럼 벨렌그스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고 싶은 논문이 있잖아요. 그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까 봤던 엔드노트 있죠? 여기서 이제 서지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벨랑구즈를 찾았다. 그럼 여기다 인서트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넣고 나면 요 밑에 이 전체 서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다 보면 이 논문에 아까 논문 링크로 가면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논문이 딱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레퍼런시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논문을 적을 때 보통 씁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페이지 브레이크를 넣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1이 위첨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1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인용을 할 때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밴쿠버 스타일도 있고 APA 스타일도 있고 네이처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논문은 네이처 지네틱스, 네이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첨자로 들어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밴쿠버 스타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괄호가 있는 걸로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APA 버전으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자의 성씨랑 그다음에 에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논문이 여러 사람이 썼잖아요. 벨랑구즈 혼자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벨랑구즈와 그 외라는 뜻이에요. 2022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표기 방법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는 논문을 어디에 제출하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 네이처에 제출한다. 그럼 당연히 네이처의 스타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처의 스타일은 이렇게 레퍼런스가 들어가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랑 모양이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Psychiatric and Clinical Neuroscience에 낸다. 그러면 요거는 비슷한데 약간 아까 본 이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밴쿠버 스타일로 쓴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여기도 달라지고 여기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내는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듣는 학부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 스타일로 쓰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나? 제가 공지를 따로 했었나요? 만약에 공지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 그냥 밴쿠버 스타일로 쓰던 뭘 쓰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APA로 쓰라고 했나? 그걸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그 제출처가 원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셔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제가 여기다 벨랭구즈만 인용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인용을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컨크리라고 하는 논문도 여기다 같이 인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컨크리 요 내용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Recent large scale GWAS studies have found genetic loci associated with A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컨크리라는 논문도 결국에 대규모의 지와스 연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하나로 축약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용문을 만든다. 그리고 인용문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표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내용을 찾았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져와 가지고 벨랑구즈 et al. found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거는 이 과학 논문에서는 우리가 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 표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원래 텍스트를 이렇게 보존해 가지고 쓴다. 이런 식으로도 과학 논문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리프레이징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아까 이게 뭐였냐면 conducted. 뭘 수행을 했냐? 지와스를 수행을 했다. And 지와스 and then consequently found 31 genes that can suggest a novel pathway in AD such as 뭘 찾았냐? pathway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찾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알파 프로세스. 그죠?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들이 리프레이징을 하면서 써야 된다.
이 리프레이징 하는 방법,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른 그 영상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많이 쓰고 연습을 많이 했지만 뭐 당연히 요즘에는 챗GPT도 나오고 저는 그런 걸 쓰면서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빠르게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GPT랑 함께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드노트 사용법, 그다음에 서지 관리자 사용법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논문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에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